화장실을 유독 자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만 요의를 느끼는 건데요.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걸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비슷한 증상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나도 뭔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 밤에 특히 자주 간다. 아니면 낮에 자주 간다. 다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심리적인 고통, 불안감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심신의 안정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문자창으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저도 많이 놀랬고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고 전일 제 여동생이 태국에서 귀국을 했고요. 이제 저가항공 편으로. 네. 또 제 남동생은 그 항공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놀라고 그죠. 막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외상 후유증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고 패닉 상태가 되는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제 의사인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이제 좋은 조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자기 전에 모든 그날의 갈등,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이제 용서, 이해 이런 것을 기반으로 다 내려놓고 상대를 용서한 후에 잠을 들어야 잘 수 있다. 이제 그런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니체가 쓴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스트레스의 어떤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 어떤 분노, 또 이제 이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저희 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럴 때 거기에 내가 몰입해서 가거나 아니면 무슨 투자 같은 주식에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관조하는 입장에서 떨어져서 그 분들을 다 이해하고 또 상처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불안증에서 벗어나고 이런 이제 후유증에서 이제 빨리 그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서 또 하나가 뭔가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연말에 막 뭔가 밀물이 확 덮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지듯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잠을 못 이룬다. 네. 내일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뭔가 관조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얘기인데 뭐 네.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00년 역사에 뭐 1,0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던 저희 선조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6.25 이후 한 70여 년째 이렇게 아직은 전쟁이 없는 또 전 세계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위로 삼으면서 전쟁에 준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서로 위로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보다듬어주면서 잘 헤쳐나가야 되지 이 부분 때문에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은 뭐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증상 오늘 다룰 빈뇨에 있어서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네. 서로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한 점 중에 하나가 빠른 회복력. 그렇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방금 전에 빈뇨 얘기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는 특별한 계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추워지면 자주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 안에 수분 대사라는 것이 있는데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나가죠. 근데 여름에 특히 많이 나갑니다. 체온이 높으니까 네. 열량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겨울에는 열량을 방출하지
않게끔 모공이 닫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분이 나가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내부의 수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네. 번째는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요. 이제 열량을 방출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또 그 혈류 순환뿐만 아니고 근육의 힘도 이제 신경도 경직되고 추위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움츠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방광 주변의 신경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뇨 현상은 요즘 이 추울 때 가장 활발하다. 그렇죠. 라는 건데, 자 그럼 빈뇨라는 거,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런 현상들 어느 정도여야지 빈뇨라고 진단을 딱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빈뇨 현상이라 하면 8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하루 종일 8번이요? 그렇습니다. 낮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그리고 이제 수면 중에 한두 번 정도를 다 포함해서 야간 빈뇨와 이제 주간 빈뇨를 합쳤을 때 8번까지는 괜찮다. 괜찮다. 네, 8번부터 빈뇨로 칩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 대상에 들어가서 빈뇨로 진단이 되려면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지만 10회 이상을 보통 임상가에서는 이제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하고요. 야간인 경우에는 이제 3회 이상. 보통 65세 이전에는 야간뇨가 없는 것이 좋겠고요. 65세 이후에는 노화에 의해서 자연적인 야간뇨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요. 어쩌다 2회는 또 괜찮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야간뇨를 보인다면 또 수면에 굉장히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진단으로 이제 야간뇨라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죠. 이게 빈뇨가 물론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뭐 8회, 뭐 10회 뭐 이렇게 횟수로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진짜 화장실 못 참겠다.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방송 앞두고 꼭 화장실을 갔어야 되거든요. 안 네. 그러면 1시간을 못 참아요.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도 장거리 버스를 못 타시는 분이 있다. 긴장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 뭐 이런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마다도 빈뇨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빈뇨의 증상도 빈뇨와 이제 급박뇨라는 것이 같이 오는 경우가 급박뇨. 많습니다. 이제 그냥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화장실을 간다. 그럼 하루 10번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럼 빈뇨만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노유를 느끼지 않다가 갑자기 마려운 거죠. 참을 수 없게. 저희는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 볼 수 있는 장소가 나올 때까지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참다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참고 앉아있는 뭐 감염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30초도 못 참고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실금 소변을 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을 이제 급박뇨라고 하는데 그런 급박뇨와 빈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이 화장실을 갈 때 이제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할 때 나는 소변을 오래 못 참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외출하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버스 출발하기 전에 한번 휴게실에서 꼭 한번 가야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최근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을 가고요. 때로는 금방 다녀왔는데도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합니다. 특별히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다고 하는데 검사를 해봤을 때도 염증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고요. 근데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도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한대요. 이게 습관적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치료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라는 이야기 주시네요. 아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제 성인의 야간뇨는 야간뇨라고 부르고 아이의 야간뇨는 야뇨라고 부르듯이 성인과 아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는 네. 아이들은 아직 방광의 용적이 많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커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배뇨 습관이나 수면 습관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10세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4, 5세 정도의 방광의 크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어려서는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4, 5세가 지나서는 성인의 기능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처럼 뉘앙스를 보면 괜찮았다가 요 근래 그러신 것 같거든요. 아이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방광
이제 시민성인 경우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와 이제 방사선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에 전혀 문제가 없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염증도 그럴 때는 없고. 아이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관찰해 보시고 과긴장해서 이 자율신경계가 방광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렇게 빈뇨가 생길 수가 있군요. 잘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장거리 버스를 못 타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빈뇨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나요? 빈뇨나 급박뇨에 들어갈 테고 빈뇨 또는 급박뇨 또는 이제 그 급박한 상태에서 오는 요실금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이제 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경인성 방광은 이제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중추신경에 예를 들어서 치매, 뭐 중풍 또는 파킨슨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라든지 협착증, 디스크 환자들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자궁 수술이나 직장 수술 이런 거 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을 직접 건드린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신경에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저희가 신경에 손상이 오는 것도 신경,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형적인 신경 손상은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어떤 문제를 이제 그 자극하면서 오는 경우들을 다 포함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때요? 이제 생활의 불편성에 따라 다른데요. 8번 정도 가는데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야간요일 경우에 낮에 8번 가고 밤에 한 번도 안 깨면 불편함을 못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낮에는 서너 번인데 밤에 또 서너 번 이렇게 되면 6, 7번이지만 불편하시죠. 잠을 편하게 못 그렇죠. 자니까. 수면 불량이 오게 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10번 이상 야간 빈뇨나 이런 것이 충분히 치료의 대상을 범주에 들어가고 주간 빈뇨도 충분히 범주에 들어가거나 또 그 외에 배뇨통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적정 수준 이내의 횟수라 할지라도 생활의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염을 치료했는데요. 그 이후에 빈뇨, 야뇨가 있고요. 잔뇨감이 계속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잔뇨감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시네요. 그러니까 방광염 자체도 또 빈뇨를 유발하거든요. 근데 방광염은 쉽게 염증입니다. 그렇죠. 염증이 발생 특히 여성에게 많이 생기죠. 여성의 요도가 짧으니까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치료가 끝났는데도 증상이 남는 분들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치료 과정 중에 또는 저희가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쓰는 과정 중에 약간 이제 그 섬유질 그 근육 방광 관리약을 쪼여주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에 이제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찜질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민간요법과 함께 그 방광의 기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한방에서는 포기라고 부릅니다만 네, 포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포기를 올려주는 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방광 기능을 올려준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그 포기를 올려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어줘야지 효과가 좀 나올까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 방광염이 아니고 급성적으로 짧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그 1, 2주에서 길어도 뭐 한 달 이내에 좋아지실 것 같고요. 만성 방광염으로 방광염이 오래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땐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잔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도 잔뇨감이 좀 있는데요. 혈뇨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전립선의 문제일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럴까요? 전립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남성분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 혈뇨가 나타난다면 요로 결석 같은 부분을 먼저 해보시고 또 방광이나 신장에서 나오는 혈뇨라면 좀 이제 그 좀 엄중한 질환이 있을 수도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립선의 문제인지 요로결석의 문제인지 요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통증의 차이 이런 게 없을까요? 전립선은 이제 전립선염이냐, 전립선 비대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전립선염은 전립선 비대와
방광염이 좀 섞여 있는 결석 섞이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염증이기 때문에 통증을 주로 동반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는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지연요, 이제 소변 보는데 한참 걸린다든지, 단요, 소변이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소변 볼 때 힘을 아직 소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잔뇨감이지만 힘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다 배출한 다음에도 요로 계통에 있는 염증 때문에 그 염증의 자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다른 양상이겠죠. 근데 전립선 염은 그런 방광염의 일부 증상과 전립선 부재의 일부 증상을 같이 갖고 있겠고, 이제 보통 전립선염은 남성 같은 경우에 전 인구의 절반이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전립선 비대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노인이 많은 반면에 젊은 층에도 전립선염 많이 있고 피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음주 이런 것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몸의 어떤 관리를 좀 해주신다면은 뭐 그런 통증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지만 구분이 쉽게 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구분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면서 그 통증을 과연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됩니다. 돼요? 방광은 주로 남성분이니까 이제 소변 줄 끝에 가서 이제 그 성기 부위에서 느껴지게 되고요.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회음부, 항문 근처라든지 배꼽 아랫배라든지 이런 이제 부위적인 특징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증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주신 게요. 하루에 소변 횟수가 13회에서 14회 정도가 되고요. 야간에 취침 중에도 3, 4회 정도는 갑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상은 없다고 하거든요. 야간뇨를 봐서요. 다음 날에 졸리고 피곤하고 불편함이 심합니다. 라는 얘기 주셨어요. 이럴 땐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전형적인 빈뇨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제 그럴 때 젊은 분이시라면 과민성 방광으로 해서 이제 그 치료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연세가 이제 65세 이상이라면 이제 노인성이라고 해서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신장이 이제 소변을 응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응축해서 내보내서 노랗게 나오는 것인데 그 응축력이 연세가 드시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신지제라고 해서 이제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고 방광의 어떤 자극 이제 저장 용량, 방광을 꽉 조여주는 저희가 한 4,500cc 되거든요. 방광 용적이. 그럼 한 3, 400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자극받는 분들은 방광 관략근의 힘을 높여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또는 전립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전립선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방광을 누릅니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립선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신양을 보강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겠고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그러신다면 이제 아무 그 이학적인 또는 방사선적인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도 시민성 즉 이제 그 과민성 방광에 해당이 돼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진정시켜주는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빈뇨, 뭐 야간뇨, 뭐 과민성 방광 이런 소변과 관련된 어떤 증상을 겪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먹는 약제로 많이 치료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골반강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네. 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도달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약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 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법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생활하시고 이제 온돌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고 또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렇게 돌뜸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핫팩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 월경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분 나이 51살입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과민성 방광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과거에 있었던 전립선염의 후유증으로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원인별 분류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소변 보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립선의 문제일까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자 주신 분이 빈뇨와 복부 통증이 좀 있는데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혈뇨가 없으면 일단 전립선 문제는 아니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혈뇨는 없거든요. 근데 복부 통증이 함께 와서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 간헐적 혈뇨라든지 잠혈이라 그래서 소변 내에 이제 미세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안 보이고. 예, 검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전립선염이 그냥 소변장에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혈뇨 없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많고 오히려 혈뇨는 결석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는다면 검사를 일단 확실하게 받고 검사상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없을 때 이제 그 어떤 약물을 통해서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무난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보통 주변에 빈뇨가 있어요 하는 분들은 화장실에 자주 갈까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나 음료 같은 것도 좀 거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야죠. 난 그거 마시면 화장실 가. 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상이 없는데도 그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화장실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수분의 양이 적으신 분들, 정상인데도 그런 분들은 이제 물량을 줄이셔야 되겠죠. 저희가 체중과 키를 합산해서 물을 몇 리터 먹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그분의 수분 발산 능력을 고려해서 난 여름엔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겨울엔 땀이 진짜 없어. 그럴 때는 여름엔 물량을 2리터 드시다가 겨울에는 거의 안 드셔도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빈뇨가 있으시다면 이제 수분량 줄여주시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수분이라도 그 이뇨의 작용이 있는 커피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알코올, 술 같은 경우도 이뇨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빈뇨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금기하셔야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좋은 점이 없네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뇨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 배뇨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활 습관만큼은 꼭 지켜라라는 이야기 당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남성 여성이 좀 다릅니다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시기에 주로 잘 생기고 그 요도가 짧아서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도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아까 월경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빈뇨에 아주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인과적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혈관의 혈류 순환 같은 거 그리고 체온, 기초대사, 기초 체온의 어떤 수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방광의 주변 혈류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생활화하시고요. 그러면서 내 특징에 맞춰서 수분량을 조절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겨울철 빈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불편함이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셨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키분들의 건강을 철저히 지켜주신 우리 이만희 원장과 함께 오늘은 빈뇨에 대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